부산 용도구의 늦은 오후, 바다 냄새가 짙게 섞인 바람이 좁은 골목길을 훑고 지나갔다. 하은은 빵집 명인빵집의 유리창을 닫고 있었다. 가게 앞에는 출근길에 급히 들른 직장인들과 학교를 마친 학생들로 붐볐다. 그녀의 손끝에는 습관처럼 남은 크림 자국이 묻었고 그걸 닦아내며 무심히 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빗줄기 사이로 두 아이가 서 있었다. 낡은 잠바를 걸친 소년과 더 어린 소녀, 둘 다 신발은 젖어 있었다. 하은은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마치 배고픔이 아니라 세상 전체의 냉기에 떨고 있는 눈이었다. 하은 씨, 빵 진열 다 끝났어요. 주인장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네,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럼 재고 남은 건 버려요. 어제 것도 다 버렸죠? 하은은 잠시 망설였다. 재고라 해도 대부분은 모양이 조금 일그러졌거나 크림이 한쪽으로 쏠린 빵들이었다. 먹어도 아무 문제 없었다. 하지만 장 여사는 그걸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 팔리지 않은 빵은 실패작이야. 실패작은 남기면 안 돼. 밤이 되어 손님이 끊기자 하은은 마지막으로 빵들을 정리했다. 선반 아래에 남은 크루아상 몇 개, 그리고 초코 케이크 한 조각. 그녀는 그걸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비닐봉지를 꺼냈다. 그 아이들, 아직도 밖에 있을까? 문틈 사이로 본 거리엔 여전히 두 아이가 있었다. 소녀는 오빠의 옷자락을 꼭 잡고 있었고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다. 하은은 망설임 끝에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이거 따뜻할 때 먹어요. 소년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저희 돈 없어요. 괜찮아요. 그냥 드릴게요. 그녀는 봉투를 아이 손에 쥐어주고 급히 돌아섰다. 그 순간 안쪽 문이 벌컥 열렸다. 하은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장 여사가 우산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날카롭고 목소리는 한층 높아졌다. 이건 버리려던 빵이에요. 버리려던? 그럼 버렸어야지. 왜 사람 줘요? 손님이 보면 뭐라 생각하겠어요? 우리 가게가 불쌍한 사람 먹여 살리나? 죄송해요. 그냥 애들이 너무. 그냥으로 가게 이미지 망치면 누가 책임져요? 가게 안의 직원들이 모두 고개를 돌렸다. 비에 젖은 하은의 손끝에서 봉투에 물방울이 떨어졌다. 장 여사는 그녀의 앞치마를 거칠게 잡아당겨 벗겼다. 그만둬요.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정이 많으면 장사 못해. 그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우산 없이 거리를 걸었다. 비가 얼굴을 때렸지만 눈물과 구분되지 않았다. 집이라기엔 초라한 원룸에 돌아왔을 때 방 안은 축축한 공기로 가득했다. 하은은 낡은 이불을 껴안고 누웠다. 천장에는 물이 새어 떨어지고 그녀의 휴대폰에는 미납 통지 메시지가 떠 있었다. 엄마라면 오늘 나를 뭐라고 했을까? 그녀는 벽에 붙은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았다. 어릴 적 엄마가 손으로 직접 구워준 카스테라를 들고 웃고 있는 자신. 그때의 향기가 문득 코끝에 스쳤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은 습관처럼 일찍 일어났다. 갈 데가 없었지만 일어나야 했다. 창밖은 여전히 흐렸고 거리엔 전날의 비 냄새가 남아있었다. 그녀는 편의점에서 할인 김밥 하나를 사서 벤치에 앉았다. 그때였다.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모, 이거 드릴게요. 어제의 소녀였다. 아이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리본이 달린 흰색 박스. 안에는 노란 크림이 부드럽게 감싸인 롤케이크 한 조각이 있었다. 이거 어디서 났니? 어제 도와준 언니가 좋아할 거라고 했어요. 아저씨가 주셨어요. 아저씨? 네, 우리한테 집도 주고 밥도 줬어요. 그분이 하은 언니 고맙다고 꼭 전해달래요. 아이들은 인사를 하고 뛰어갔다. 하은은 상자를 열었다. 롤케이크 위에는 얇은 레몬 슬라이스가 한 조각 얹어 있었다. 그녀의 숨이 멎는 듯했다. 그건 엄마가 살아있을 때 즐겨 만들던 레몬 롤케이크였다. 상자 안에는 작은 카드가 함께 있었다. 나도 한때 한 조각의 빵으로 살아남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따뜻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보낸 이는 없었다.
다만 마지막 줄에 적힌 주소 하나만이 남아 있었다.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 77, 주민석. 하은은 손에 남은 크림 자국을 닦으며 오랜만에 스스로에게 물었다. 혹시 이건 다시 시작하라는 뜻일까?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지만 빗방울 사이로 어딘가에서 햇살 한 줄이 비치고 있었다. 하은은 며칠을 망설였다. 카드에 적힌 주소를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조여왔다. 누군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쁘면서도 또다시 실망할까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달맞이길로 향했다. 그곳은 해운대의 언덕 위, 부산에서도 비교적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언덕을 따라 20분쯤 걸은 끝에 도착한 건물은 커다란 유리창과 고급스러운 목재 외벽이 인상적인 단독주택이었다. 초인종 옆에는 작고 깔끔한 명패가 붙어 있었다. 주민석 제빵연구소 해일. 하은은 망설이다 초인종을 눌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중년의 여성이 문을 열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냉정한 인상을 가진 여인이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주민석 씨 댁인가요? 네, 맞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시죠? 저는 며칠 전 롤케이크를 받았는데요. 카드에 이 주소가 있어서. 여성은 그녀를 천천히 위아래로 살폈다. 낡은 코트, 바랜 신발, 말라있는 얼굴. 그러다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다. 들어오세요. 주민석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은은 놀랐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이 생소했다. 누가? 실내는 따뜻하고 깔끔했다. 은은한 빵 냄새와 오르골 소리가 어우러져 있었다. 그 가운데 회색 스웨터를 입은 중년의 남성이 앉아 있었다. 그의 눈가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눈빛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하은 씨 맞죠? 저는 주민석입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죄송하지만 저를 어떻게 아셨어요? 주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노트북을 열었다. 며칠 전 이 영상이 제보로 들어왔습니다. 화면엔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비 오는 날 두 아이에게 빵을 나누어주는 그녀의 모습. 그리고 그 직후 장 여사에게 모욕을 당하는 장면까지. 하은은 눈을 돌리고 싶었지만 끝까지 봤다. 그날의 창피함, 억울함, 분노가 다시 피어올랐다. 이 영상은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이 장면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을 뿐입니다. 주민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저도 예전에 그 아이들과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고아였고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았죠. 하루는 어떤 분이 저에게 빵 한 조각을 주셨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배려해준 순간이었죠. 그때부터 제 인생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하은은 그의 말을 들으며 손을 꼭 쥐었다. 그래서 저를 부르신 이유는 하은 씨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저희 해일에서는 나눔 제빵소라는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매일 빵을 나누어 주는 가게죠. 운영자가 필요합니다. 조건은 단 하나. 진심으로 빵을 만들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일 것. 하은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말로는 쉽지만 누가 그런 사람을 믿고 운영을 맡기겠는가.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빵을 만드는 기술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그냥 운이 나빴던 알바생일 뿐이에요. 그건 우리가 함께 배우면 됩니다. 해일에는 제빵학교도 있고 재교육 시스템도 있습니다. 기술은 가르칠 수 있어요. 하지만 하은 씨 같은 마음은 가르칠 수 없죠. 그때 뒤쪽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하은은 놀라 눈을 떴다. 장 여사였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그녀는 하은을 보고 눈을 피했다. 주민석은 설명했다. 장 여사님도 이 프로젝트에 일부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경험이 많으시니까요. 하은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건 시험일까? 함정일까? 아니면 정말 기회일까? 장 여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그날 일은 미안했어요. 그땐 너무 예민했고 솔직히 말해 빵 하나로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었지. 하지만 그 말은 사과 같지 않았다. 책임 회피에 가까운 변명이었다. 하은은 미소 짓지도 대꾸하지도 않았다. 저 돌아가도 될까요? 그녀는 몸을 일으켰다. 더 이상 이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다. 주민석은 막지 않았다. 물론입니다.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빵일 수 있어요. 하은은 현관을 나서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 빵 한 조각이 내 인생을 바꾼 건 맞아. 하지만 그만큼 상처도 받았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빵 상자를 안고 지하철을 탔다. 주변 사람들은 피곤에 찌든 얼굴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그녀는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 느꼈다. 하지만 문득 상자 안에 레몬 케이크가 떠올랐다.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 그 웃음 하나가 그녀를 이곳까지 이끌었다. 지하철이 멈추는 순간 그녀는 눈을 감고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달맞이 길로 향하기로. 이번엔 망설이지 않기로. 이번엔 누군가의 제안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가기로. 그녀는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비로소 스스로 선택한 삶을 위해. 하은은 일주일 후 다시 달맞이길에 해일 제빵연구소 문을 두드렸다. 이번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한 발걸음이었다. 문을 연 건 그때와 같은 중년의 여성, 주 대표의 비서 지영 씨였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돌아오셨군요. 대표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제빵연구소의 내부는 생각보다 소박했다. 고급 장비들이 질비했지만 공간 전체는 따뜻하고 사람 냄새가 났다. 하은은 흰 앞치마를 입고 교육생 신분으로 첫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녀와 함께하는 교육생들은 대부분 특별한 사연이 있는 이들이었다. 한때 소년원에 있던 청년, 청각장애를 가진 여학생, 그리고 보호시설에서 자란 아이들. 그들은 묻지 않았고 하은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반죽을 섞고 오븐 온도를 조절하며 하루하루에 익숙해졌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다. 반죽이 잘 부풀지 않아 선생님에게 혼나기도 하고 빵을 태워 전부 버린 날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하은은 집으로 돌아와 엄마의 레시피 노트를 꺼내 들었다. 비록 불에 타다 남은 종이 조각이었지만 밀가루는 사람 마음을 기억한다는 엄마의 말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손끝으로 진심을 넣어야 해. 그래야 부드럽게 부풀지. 그날 이후 하은은 빵 반죽을 대할 때마다 마치 사람을 대하듯 조심스러워졌다. 반죽을 시키며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나눔 프로젝트에 대해 하나둘 알아갔다. 해일이 준비 중인 나눔 제빵소는 단순히 무료빵을 주는 곳이 아니었다. 오히려 먹을 권리를 가진 이들에게 인간다운 존엄을 함께 나누는 공간이었다. 어느 날 작업을 마치고 실습실에서 정리를 하던 중 작은 그림 하나가 눈에 띄었다. 색연필로 그린 빵집, 그 앞에 웃고 있는 여자와 소년. 그 밑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진우와 하은 이모의 빵집. 진우. 낯익은 이름이었다. 그 순간 소리 없이 들어온 꼬마가 말했다. 이모 기억 안 나요? 비 오는 날 빵 줬던 애요. 하은은 숨을 삼켰다. 꼬마의 얼굴이 또렷해졌다. 너, 그때 그 아이. 맞아요. 그날 먹은 빵, 아직도 기억나요. 언니가 준 빵 아니었으면. 그날은 정말 힘들었어요. 진우는 지금 해일에서 빵을 배우며 지내고 있었다. 미탁 가정과의 관계가 끊기고 보호센터를 거쳐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이었다. 하은은 아무 말 없이 진우를 껴안았다. 그날 자신이 했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삶에 정말로 변화를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이제야 실감났다. 며칠 뒤 지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하은 씨, 밖에 누가 찾아왔어요. 이름은 성재 씨라고. 하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성재,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그녀는 오래전 그 이름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다. 문 앞에 서 있던 남자는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희끗했고 주름진 손엔 오래된 천 조각이 들려 있었다. 하은아, 나야, 아버지다. 그 말에
그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아버지, 당신이요? 그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때 그 집에 불이 나고 내 엄마가 떠나고 난 감옥에 있었어. 사기를 당해서 빚을 지고 도망쳤다가 붙잡혔지. 그럼 그때 아무 말도 없이 날 버렸어요. 왜 날 찾지 않았어요? 성재는 손에 들고 있던 천 조각을 펼쳤다. 그건 그녀의 어린 시절 티셔츠 한 조각이었다. 이름 하은이 수놓아진 구석. 그걸 들고 다녔다. 너를 찾아다녔다. 그런데 내가 고아원에 있다는 말만 듣고 나도 그때 삶이 너무 망가져서. 하은은 말을 잇지 못했다. 머리는 복잡했고 감정은 뒤엉켰다. 그녀는 다시 한번 물었다. 지금 와서 왜 찾아왔어요? 용서받고 싶어서가 아니다. 다만 내가 잘 지내는지 보고 싶었다. 내가 혹시 여전히 나를 미워해도 괜찮다. 하지만 내 인생이 이만큼 자라났다는 걸,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말은 울림이 있었다. 하지만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여기선 제빵 외에 다른 일은 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세요. 성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돌아섰다. 그날 밤, 하은은 오랜만에 해운대 근처의 폐허가 된 집터를 찾았다. 예전 가족이 살던 낡은 빌라 자리엔 지금은 주차장이 들어서 있었고 그 벽 한쪽에 누군가 남긴 낙서 하나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하은아, 엄마는 너를 절대 잊지 않았어. 그 문장을 본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그 모든 시간, 그녀는 버려진 게 아니었다. 단지 어른들의 삶이 부서져 있었을 뿐. 그리고 그 속에서 혼자 버텼던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어 빵을 만들고 있었다. 다음 날, 해일의 실습실에 들어선 하은의 손놀림은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섬세했다. 반죽은 부풀었고 크루아상의 결은 정교했다. 수업이 끝난 후 담당 강사는 그녀의 어깨를 톡 두드리며 말했다. 이제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겠네. 하은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젠 누군가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굽고 싶다. 그녀의 손끝에서 반죽은 다시 부풀기 시작했다. 과거의 상처도 밀가루처럼 부풀어 오르며 치유되어 가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봄비이 완연한 부산의 해운대는 따뜻한 햇살로 가득했고 해일 제빵연구소에는 신선한 딸기와 라즈베리가 쌓이기 시작했다. 하은의 실습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오븐 온도를 감각으로 조절할 수 있었고 이스트 발효의 미묘한 변화도 읽어낼 수 있었다. 그녀의 손끝엔 시간과 진심이 고스란히 쌓여 있었다. 어느 날 주민석 대표가 그녀를 따로 불렀다. 하은 씨, 나눔 제빵소 1호점 오픈 날짜가 정해졌어요. 장소는 사하구 장림시장 근처. 하루 평균 300명 정도가 오갈 동네입니다. 하은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제가 그걸 맡는 건가요? 맞습니다. 단독 운영은 아니고 초기엔 직원들과 함께하겠지만 전체 기획과 방향은 하은 씨가 정해요. 누구를 위한 가게인지, 어떤 빵을 굽고 싶은지 모두 당신의 마음을 담아주세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떨림과 책임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기쁨이 있었다. 나눔 제빵소는 단순한 무료빵 가게가 아니었다. 기본적으로 누구든 이유를 묻지 않고 빵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대신 가격표는 없고 손님은 각자의 여건에 따라 마음의 가격을 지불하거나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아도 됐다. 어떤 날은 작은 메모 한 장이 계산서가 되고 어떤 날은 정성껏 접은 종이약이 지불수단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 가게 이름은 이름 없는 빵집, 이름 없는 빵집으로 정해졌다. 하은이 직접 고른 이름이었다. 누구든 이 안에선 이름 없이 배고픔만 가져오면 돼요. 오픈 하루 전, 하은은 밤새도록 빵을 구웠다. 진우도 옆에서 돕고 있었다. 그의 손엔 이제 작지만 확실한 기술이 쌓여 있었다. 이모, 우리 진짜 가게 주인이 된 거예요? 응, 진짜야. 그리고 넌 이 가게의 첫 번째 직원이자 손님이야. 오픈날,
장림시장의 골목은 조용했다. 하지만 오전 10시가 되자 한두 명씩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머뭇거리며 가게 앞만 서성였고 어떤 이는 민망한 듯 고개를 숙이며 문을 열었다. 처음 들어온 손님은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기 돈 안 내도 되는 가게 맞나요? 맞습니다. 드시고 싶은 빵 고르세요. 그는 한참을 고르더니 소박한 식빵 하나를 집었다. 혹시 매일 오면 실례일까요? 아니요. 매일 오셔도 됩니다. 매일 빵이 바뀌거든요. 점심 무렵 가게는 꽤 북적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500원을 놓고 갔고 누군가는 5,000원을 넣었다. 또 누군가는 오늘은 정말 미안하지만 다음 주에 꼭 보답하겠다는 쪽지를 남기고 떠났다. 그날 저녁 하은은 마감 정리를 하며 카운터 앞에 놓인 작은 메모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엔 짧은 글들이 가득했다. 이 빵 덕분에 오늘 하루 버틸 수 있었어요. 여긴 천국 같아요. 이름 없이 들어와도 따뜻하게 맞아줘서.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베풀 수 있길 바랍니다. 하은은 말없이 상자를 닫았다.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았다. 울음은 이제 과거의 감정이었고 오늘은 다르게 살아가는 새로운 감정이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3일 뒤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하은이 손님과 웃으며 대화하는 장면이었다. 제목은 이랬다. 무료로 빵 나눠주는 척하며 후원금 받아 챙긴다. 글은 명확한 근거 없이 비꼬는 투로 써 있었다. 이름 없는 빵집은 결국 이미지 마케팅용이다. SNS용 이벤트일 뿐이다. 도움을 받는 사람 얼굴을 왜 찍냐 등 수많은 악플이 이어졌다. 헤일 내부에서도 논의가 시작되었다. 후원자 중 일부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주민석 대표는 단호히 말했다. 우린 그날의 CCTV를 갖고 있고 빵을 받은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어떤 홍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건 자발적이었어요. 하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넘어갈지는 하은 씨가 결정하세요. 하은은 그날 밤을 잠 못 이루고 보냈다. 진우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아 작은 노트를 꺼냈다. 이모, 나도 예전엔 밥 얻어먹고 눈치 봤어요. 근데 이 가게에선 그런 느낌 안 들어요. 그냥 배고프면 와서 먹는 거예요. 왜냐면 여긴 진짜 괜찮다고 말해주는 유일한 곳이니까. 그 말은 하은에게 큰 힘이 되었다. 다음 날 그녀는 SNS에 짧은 글을 남겼다. 우리는 누구의 시에도 팔지 않습니다. 이 빵은 선물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일상입니다. 이름이 없는 이유는 배고픔 앞에 이름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댓글은 엇갈렸다. 누군가는 여전히 비난했고 누군가는 이런 가게가 우리 동네에도 생기길이라고 적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다음 날도 빵을 찾는 발걸음은 줄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주의 마지막 날 헤일 연구소에서 회의가 열렸다. 주민석 대표는 조용히 하은을 바라보며 말했다. 두 번째 나눔 제빵소, 어디에 열지 정해야 합니다. 추천할 만한 동네가 있을까요? 하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아주 조용히 대답했다. 용도요. 제가 처음 빵을 나눴던 그 거리요.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첫 번째 눈물이 시작된 곳에서 두 번째 희망이 이어지겠네요. 하은은 창밖을 보았다.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누군가 그 비 속에서도 이름 없이 걸어 들어올 거란 걸. 그리고 그에게 따뜻한 빵을 내밀 수 있는 손이 이제 자신이라는 걸. 용도의 나눔 제빵소 2호점이 문을 연 날, 하은은 새벽 5시부터 빵을 굽기 시작했다. 장림시장 1호점 때와 달리 이번엔 여러 명의 실습생들이 함께했고, 진우는 이제 직원으로 정식 채용되어 빵 포장을 담당하고 있었다. 가게 외벽은 예전처럼 소박하게 나무로 꾸며졌고, 전면 유리에는 하은이 손수 쓴 문구가 붙어 있었다. 배고프신가요? 여기선 누구도 이름을 묻지 않습니다. 첫 손님은 용도구 근처 선창에서 일하는 어민이었다. 새벽 조업을 마친 얼굴엔 피곤이 묻어 있었고 손엔 두툼한 어망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는 말없이 들어와 식빵 하나를 집었다. 그리고 계산함 옆에 작은 어패류 통조림 하나를 놓고 나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그날 가장 따뜻한 지불이었다. 그 다음엔 쪽방촌에서 혼자 사는 할머니가 들어왔다. 할머니는 빵을 고르지 않고 다만 오래가게 안에 앉아 있었다. 하은이 다가가 물었다.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까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냄새가 좋아서 그냥 앉아있고 싶었어. 옛날에 우리 집에서도 엄마가 빵을 구웠거든. 그녀는 빵 하나를 들고 조심스레 말했다. 이거 가져가도 돼? 그럼요. 여기 있는 건 모두 그런 마음으로 만든 거예요. 할머니는 울지 않았다. 다만 눈시울이 젖은 채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날 하루 가게를 다녀간 사람은 10명이 넘었다. 어떤 이는 직접 만든 장아찌 한 병을 놓고 갔고 어떤 이는 빵을 먹고 난 뒤 화장실 청소를 자청했다. 하은은 어느 순간 깨달았다. 빵집은 단지 빵을 나누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안아주는 방식의 공간이라는 걸. 그 주 금요일 해일 본사에서 작게 열린 기자간담회에 하은이 참석하게 되었다. 사회복지단체, 언론 관계자, 후원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다. 주민석 대표는 하은을 소개하며 말했다. 하은 씨는 나눔 제빵소의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은 씨를 이름 없는 빵집의 공식 대표로 임명하려 합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하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수십 개의 시선이 그녀를 향해 있었지만 머릿속엔 오직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다. 비 오는 날 젖은 거리에서 빵 봉지를 건네며 떨던 손,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끼를 주고 싶었던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연결되면 기적이 되더라고요.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다. 최근 SNS에서 논란이 됐던 선의의 포장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부에선 감성 마케팅이라며 비판도 나왔습니다. 하은은 미소를 잃지 않은 채 조용히 대답했다.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해 빵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냥 누군가가 하루를 더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든 거예요. 사람들은 빵에 감동하지 않아요. 빵을 건넨 사람의 마음에 감동하죠. 기자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메모를 멈췄다. 간담회가 끝난 후 진우가 하은에게 다가왔다. 손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모, 나도 이제 제빵 학교 졸업이에요. 이거 선물이에요. 봉투 안에는 진우가 그린 그림이 있었다. 가게 앞에서 나란히 웃고 있는 두 사람, 그리고 그 위에 써 있는 글씨. 이름 없는 빵집, 우리 모두의 이름. 하은은 울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이건 가게 벽에 걸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그날 밤 하은은 가게의 문을 닫고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하루 종일 구운 빵 냄새가 여전히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테이블 위엔 남은 작은 모닝빵 하나가 놓여 있었다. 누가 남긴 건지도 모르고 누가 가져갈 건지도 모른다. 하은은 그것을 포장하지 않았다. 대신 그 옆에 메모를 하나 남겼다. 당신이 오늘 하루 조금 덜 외롭기를 바라며. 그 순간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젊은 남자, 손에 낡은 배낭.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늦었지만 빵 하나 남았을까요? 하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 딱 하나 남았네요. 그는 빵을 받아들고 잠시 멈추더니 말했다. 저 이름은 이준호예요. 언젠가 빚을 꼭 갚을게요. 하은은 대답했다. 여긴 이름이 필요 없는 곳이에요. 당신이 배고프지 않았다면 난 그 빵을 쓸쓸히 버렸을 거예요. 준호는 머쓱한 듯 웃었고 조용히 빵을 들고 나갔다. 문이 닫히고 다시 고요한 밤 하은은 불을 끄기 전 벽에 붙은 진우의 그림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 안엔 가게도 사람도 이름도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온도가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빵 한 조각이 사람을 살릴 순 없어도 사람을 안아줄 수는 있다는 것을. 그 안아줌이 모이면 세상은 조금씩 덜 차가워진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가게 문 앞엔 새로운 글귀가 붙어 있었다. 오늘도 배고프신가요?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